마담님, 부부 사이의 위기를 극복한 비결은 늦둥이 둘째였다. 위기가 있었어요? 네. 아니 뭐 또 이렇게 또 결혼 생활을 또 꽤 하다 보면 위기가 없는 부부는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어느덧 저희 남편하고 6년 열애를 하고 또 올해가 어느덧 이 남자하고 산 지가 이제 15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했던 그 시간까지 또 다 21년이네? 합산하면 진짜 20년 차가 됐어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온 거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부터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직부터 많이 싸워. 뭐 이거는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 낳기 전후가 완전 환경이 생활이 바뀌잖아요. 네. 새로운 차원이 열리잖아요. 맞아요. 왜 더 좋죠? 네. 근데 그것도 이렇게 겪게 되실 거예요. 예. 건강만 하세요. 덕담 감사합니다요. 네네네. 정말 그 뒤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버거운데 저는 육아를 하는 것보다 저희 남편이 뒤바뀐 거를 적응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연애할 때는 너무 세심하고 섬세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작은 외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도 그렇게 잘 또 이렇게 캐치를 해줘서 섬세하게 저를 또 챙겨주고 살펴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제가 이제 반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세심한 챙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결심해서 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예민한 남자였더라고요. 아, 그게 그렇게 이게 달라지는구나.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쪽에서 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좀 예민하냐 보면 이게 안전과 관련된 것, 청결, 위생 이런 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촉각이 많이 곤두서서 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큰맘 먹고 이제 호텔에 한번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호캉스. 네, 호캉스 하잖아요. 그럼 호텔 좋은 게 뭐예요? 저는 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샤워를 탁 하고 그다음에 그 왜 호텔 그 뽀송뽀송하고 뽀송뽀송한 그 뽀얀 타올로 이렇게 몸을 탁 닦으면 정말 내가 성공한 인생이구나. 성공한 인생. 정말 저는 그 타올을 참 많이 이렇게 누리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이 타올조차도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쓴 타올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위생적이다. 이러면서 호텔인데? 아니 그 돈 주고 호텔을 가는데 집에 있는 그 몇 년 묵은 막 거칠거칠하고 윤기도 다 빠지고 이 숨도 다 죽어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 집 타올이 훨씬 더 더럽거든요. 그거를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주워 담아가지고 이고지고 호텔에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자기만 쓰면 될 것을 그냥 우리 딸 저도 타올을 막 못 쓰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번은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님한테 아니 어머니 그 진짜 우리 이는 왜 이렇게 진짜로 뭐 호텔 갈 때마다 이렇게 수건을 이고지고 가는지 너무 속상해요.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님이 그런 거는 그건 예민한 축에도 안 들어간다. 니네 시아버지는 밖에서 저기 그 식사 약속 있으면은 집에 수저통 가지고 가신다. 대박. 이게 유전이다. 이게 진짜로 이 DNA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 예민한 이 청결 깔끔 위생적인 거에 그런가 깔끔을 떠시는 그런 그 내력이 집안 내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에 관련된 그런 이 예민함이 또 투철하시다 보니까 그 현관 대문 있죠? 다 그 자동 잠금 장치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 딱 닫으면 띠리리 이렇게 자동으로 잠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동 잠금 장치를 못 믿어가지고 그냥 나갈 때마다 그 문고리를 그냥 대여섯 번을 그냥 땡겼다 댔다. 좀 미치겠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도 막 그러니까 호텔 같은 거 처음 이용해보나 이런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정말 난감할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거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예민한 사람은 또 자주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날카로움이 이제 저한테로 이렇게 화살이 많이 이렇게 오니까 저는 남편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 불감증이 있는 여자 둔한. 그리고 되게 둔하고 무심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렇잖아. 정말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그런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남편하고 참 많이 치열하게 다퉜어요. 다투지.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제 어떤 그 우리 딸의 육아 문제로 한번
치열하게 진짜 대판 한번 싸웠어요. 그때는 한 사람도 이렇게 양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첨예하게 그냥 이렇게 대판 이렇게 정말 소리 높여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막 딸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한번 크게 싸웠더니 그 순간에 저희 딸이 엄마 아빠가 너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면서 싸우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거의 막 경기하다시피 하면서 막 사지를 바들바들 떨면서 막 거의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아기 때? 네. 그 순간에 저희 남편하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 소중한 딸한테 상처를 주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엄마 아빠가 되어버리는 꼴이 된 거라서 정말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하다가 결국엔 부부야. 8년이 지나서 아유, 8년이 그게 부부예요. 덜컥 둘째가. 얼씨구나 느닷없이 정말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 어머. 정말 선물 같은 저희 늦둥이 둘째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 우리 남편도 그동안 이 8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남편도 저랑 살면서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변해서 아주 다행이다.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유난을 떨 때가 있고 남편은 아유 괜찮아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라는 게 참 한때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싸매고 잘 또 부여매고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또 굳은 살이 배어서 더 단단하고 또 이렇게 좀 두터워진 사이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최고의 치유책이 있는데 아, 어떤 치유책이 있었나요? 정말 더럽고 안전 불감증에다가 무딘 제 남편이랑 우리 집에 데려와서 3일만 남편이 있었으면 빅방 치료돼요. 그래요. 제가 예민증이 제가 예민해질 것 같네요. 또 고쳐줄 수 있었는데. 아니 사실 부부가 살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그럼요. 맞아요. 한 번도 안 싸웠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이때가 가장 위기였던 것 같아 이 순간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효재 마담님은 나는 이때가 가장 우리 부부 사이의 위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남편한테 극존칭을 써요. 그래서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하고 진지. 호칭은요? 네. 안 불러요. 진지 잡수세요 이러면 일단 자기가 대우받는 느낌이 드니까 표정이 좋아지고 그리고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늘 이렇게 긴장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오늘은 심기가 불편하시네요. 먼저 이렇게 말해요. 심기가. 네, 그럼 이러고 그냥 본인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또 목소리가 가늘잖아요. 네, 작은 목소리로 심기가 불편하시네요 이러면 아마 자기가 왕이 된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기본보다는 극존칭을 쓰면 낯뜨거워서 대화하기 싫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좀 무슨 대화를 하겠냐고. 대화 중에 좀 반말도 하고 야 그러고 뭐 이래야지 왔다 갔다 하긴 저거에 대한 대답은 뭐 그렇소. 이렇게 약간 소체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 그게 있긴 하다. 습관이 되신 거예요? 일부러 하시는 건 아니고 하다 습관. 그리고 저는 저를 디자인했어요. 뭘 디자인? 아, 이번 생에 나는 가난한 정경 부인처럼 살아야겠다. 나를. 저를 디자인해놓고 맨날 밥상을 차려놓고 진지 두세요. 그게 설정이세요? 아니 근데 이번 생의 설정. 그 얘기는 뭐예요? 정상인 방바닥에 빨래 왔는데 쫓아낸 그 사건은 어떤 거예요? 제가 결벽증이 있어요. 비슷한데 이 빨래를 이제 세탁기를 돌려서 방바닥에 쫙 깔아놓으면 너무 예뻐요. 그 다림질 안 해도 아 맞아 구겨지는 거 없이. 예쁘게 마르거든요. 근데 남편 손님들이 와서 꼭 화장실을 간다고 해요. 그럼 거길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못 지나가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 듣고 있다가 이 여자는 정말 나가서 일을 해야지 가정에 평화가 오겠다. 아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했는데 여기 좀 앉아보라고. 그래서 소반 놓고 이제 앉았어요. 청경반처럼. 나는 요만한 작은 꽃이고 각시는 넓은 다라이니까 넓은 땅에 물 주고 세상을 위해서 좀 좋은 일 하고 살아야지. 어머. 사람이 소중한데 어떻게 화장실을 못 지나가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가방 메고
분명히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월드컵 때는 제가 승리 축하떡을 찐 기억이 나요. 시로 우리나라 때가. 월드컵 2002년 네,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하시는 네, 거죠? 예.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이.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서 그집 나간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예고편이야? 예. 우리 강명마담님은 늘 위기의 순간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위기는 근데 위기라는 게 쌍방 위기여야 되는데 저는 항상 혼자 위기예요. 저분은 늙고 계시고 예쁜 미소. 늘 평안. 늘 평안한 상태인데 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여인과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도 아는 사람이니까 집에 와서 저녁 때 이제 이차 저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남편이 누가 그랬다면 나는 아니 그것이 그랬단 말이야 하고 나는 진짜 편을 들고 같이 정말 이 싸워주죠. 사람 입장이 돼서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서운해. 그래서 더 이상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뭐 사람의 감정을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뒀어. 조금 있다 이렇게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난 잠이 안 오더라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래갖고 새벽 3시까지 못 자고 있다 깨웠어요. 예? 야, 깨웠어요? 네, 깨웠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깨웠어. 그랬더니 눈을 푸시 하고 이 비계를 이렇게 하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 얘기를 해봐라. 나는 이 상태로는 더는 못 살겠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혼을 당해야 될 사유를 열거해보라는 거야. 피곤하다. 나중에 감결에도 다시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이 대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두고 놨더니 좀 이따 또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야. 금방.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포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런 걸 모르나 보다. 워낙 그릇이 커서 모르나 보다. 나는 큰 사람하고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동치해 보면서는 사실은 놀랐어요. 왜요? 왜냐면 동치해 보니까 이런 세세한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면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제가 이걸 보면서 반성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표현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긴 또 말하면 고쳐요. 말하면 고치는데 이게 기계적이야. AI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논도 조절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게. 사람은 너무 착해요, 진짜. 아니 너무 사람이 착해서. 아니니까 착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눈대로 착해서 가격이 나오니까. 모든 거를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그게 착해서 남을 위해서 책임감으로 참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바닥도 따뜻하나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가질 수 이런 있는. 이야기에 네. 이효재 선생님이 왜 저런 걸, 이 표정이 어떤 아니야. 감동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네? 어떤 면에서?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결론은 신랑 자랑이더라고요. 아니 자랑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착한 면이 많다는 거지. 이해를 내 쪽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강미영 마담님 얘기가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다 그거 빼곤 다 좋아요. 이렇게 꼭 마지막을 정리를 포장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산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연도수에 그 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위기가 오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이 제가 본의 아니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너무 불편함을 당했어.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막 유명해졌잖아. 자기 인기 관리하느라고 내 편을 안 들고 상대방 얘기를 네. 금방 목소리로 굴리면서 다 들어주는 거야. 인기 관리. 그래서 내 도저히 못 참겠어서 12시에 불렀어. 진짜 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정말 방송에서 부적절하게 너 막 이러면서 넌 나랑 왜 결혼했니? 막 이렇게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2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상황이 그럼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서슬퍼렇게.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어딜 가나 그런 자리가 항상 생기는데
조심하더라고. 내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죠 이제. 표현 안 했으면 표현해야 몰라 돼. 나는. 아니 근데 그냥 표현을 저는 하고 안 하고는 같이 안 다녀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없어요. 하태권 씨는 혹시 우리 부부 최대의 위기의 순간 저 이제 그 와이프하고 이제 신혼 초에 이제 선수생활 그만두고 이제 남자들은 되게 사회생활 그걸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 만나면 남자들 보통 하는 게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다 보면 이제 뭐 11시 되고 12시 되고. 근데 이제 집이 좀 외진데 있거든요. 뭐 8시 되면 이제 깜깜해지면 이제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동네 살다 보니까 너무 외진 거 아니야?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전화 오면 알았어 금방 끝나니까 한 12시쯤 갈게. 그럼 이제 12시 지나고 1시, 너무 늦다 12시도. 2시. 그것도 이제 또 그 대중교통이 또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저기 막 택시도 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간섭. 이제 바가지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제 왜 늦었냐, 왜 전화는 안 받냐, 그러면서 하면 이제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 뭐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왜 하면 괜찮아. 안 그래도 왜 하면 괜찮은데. 왜 하면 괜찮습니까? 왜 하면 괜찮지. 아, 이 남편은 내 시간에 들어오는구나. 아는데 어쩌다 안 하니까 당연히 걱정하지. 이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쌓였죠. 그런데 이제 저희 본가 쪽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좀 저희 부모님도 오셨는데 이제 좀 그 뭐 술 먹고 이제 술 먹고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부모님한테 친척들도 있는데 친척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그 멋진 그 아들로 남고 싶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약간 좀 탁 튄 거예요. 좀 제가 좀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 좀 욱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생긴 것도 좀 욱한데. 아예 인정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인정하게 거기가 이제 대구였거든요. 대구. 대구인데 이제 갈 때는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갔죠. 제가 운전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욱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현장을 벗어나고 차를 끌고 서울로 밟고 딱 탔어. 이제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내 데리고 혼자 갔죠. 혼자?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좀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엎어진 물 올라왔죠. 전화 오는데 안 받았죠. 돌아갔어요. 왜 또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게 한 불상가상 2주 정도 간 것 같아요. 예. 유지면 많이 안 가. 그래서 그 결혼식 갔다 오고 2주 동안은 늦게 와도 좀 편했죠. 아 말을 안 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날 새고 와도 편했죠. 얘기를 안 붙이니까. 그때 좀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위기네요, 다. 본인이 만든 위기야. 아니 제가 저기 뭐 돈도 벌어다 주고 돈은 돈은 다 벌고 그냥 가족끼리. 남편의 역할 잘 하다가 뭐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왜 남편들은 나가면 전화를 안 받아요? 와이프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들 특히 이제 운동선수 출신들은요, 자기 좀 세 보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어깨에 힘 좀 주고 그러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와이프 전화 그러면 이 받으면 이제 또 모냥 빠지니까. 미안해, 이성이가 다 들으니까. 후배들도 있고 다 선배들 다 있는데 내가 선배인데. 태권이 저런 애였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참 이제 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이제 안 받는 거죠. 아니, 지금 어떠세요? 아니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새벽 전화도 안 받아 새벽 4시 되면 이제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12시 1시 되면 남자끼리 이제 1시가 딱 되잖아? 그 이후로는 사고 사건이 많아. 아니 끝까지 술 안 먹어요. 지금 이제 그 생각하시는 그런 막 반짝반짝한 데는 같잖아. 절대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아니다니까요. 아니야 솔직히. 아니 지나가다가 이 봤어요. 불빛 반짝이는 거 봤어요. 불빛은 내부에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하고 지나가다가 봤다니까요. 예. 와이프 기다리니까. 아니 이창호 씨는 뭐 워낙에 뭐 왕자님으로 사셔서. 아유, 헤어질 뻔한 위기가 너무 많았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 지금 꼭 꼬집는다면 네. 신혼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굉장한 위기가 왔었는데 네. 본가를 갔다가 저희 집에 딱 왔는데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리려고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뚝뚝 떨리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왜 아무 일 없이 잘 놀고 이제 하루 잘 놀고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나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가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하신다는 얘기가 야 그 친척계 그 조카네 보니까 뭐 예단 안 한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뭐 그 명품 가방에다가 뭐 현찰을 뭐 이만큼 넣어가지고 뭐 했더라 뭐 이런 거. 가방 안에 현찰까지. 아이고. 거기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이제 어르신들이 만나면 서로 이제 그 호적 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학교가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주먹 있는 애들이 갈 학교예요. 노는 형들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도는 근데 데 일부잖아. 근데 날라리 학교라고 해서 다 날라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두 명이 물리는 거야. 네. 다른 사람이 날라리가 있으면 날라리 학교 알려지지. 그렇지. 근데 그걸 이제 며느리가 이제 왔는데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색한데 거기서 아유 그 우리 저기야 미란아 니네 아버지는 말이지 아시지 알죠 그 유명한 그 깡패 학교 거기 나왔잖아. 아버지. 제발 그 말만. 제발.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권미라님은 마음속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장인어른이잖아.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친정 아버지인데. 비수예요. 아니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사람이 아버님을 비하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의 아니게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저걸 뚝뚝 흘리면서 안 내리는 거예요. 나 그냥 2차 타고 처갓집 갈 거라고. 난 못 산다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난 못 산다. 나는 우리 아버님이 자기 아버지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깡패 학교를 나오고 무슨 뭐 예단을 적게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못 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무릎 꿇고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 이창훈님 난 무릎이 쉬워. 무릎이 괜찮지. 제일 쉬워. 제일 그래서 쉬워. 이게 먹혀. 그래서 바로 꿇어가지고 정말 잘못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